신진엽 선생님께 선생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의미 있는 저녁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악마 홍창표와 그 악당들이 저의 기분을 망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컷 욕을 해댄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악마 홍창표와 그 악당들의 야심작인 김중 어르신 가족은 아직도 우리 선생님과 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광교 재가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 일을 부탁하고 배정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 요양하는 김중 어르신 가족은 악마 홍창표와 그 악당들이 우리 선생님과 저에게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처음 김중 어르신은 수시로 큰 소리로 여보를 외치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김중 어르신은 아내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김중 어르신은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으나 치매 증상이 있었고 강직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사용했으며 식사하는 데는 문제도 없었고 삼킴 기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몇 달 입을 하는 바람에 침대에서만 있어서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중 어르신은 그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 첫날부터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고 머리도 건식 샴푸로 매일 감기고 면도도 매일 해드려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케어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발톱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케어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침대에서 드리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휠체어 태워서 식탁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김중 어르신의 휠체어를 밀고 바깥 산책을 하도록 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요양보호사라는 지위를 항상 생각하며 김중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김중 어르신 배우자가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고 남편을 직접 케어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더욱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중 어르신의 따님도 요즘 보기 드문 효녀라고 생각하며 좋은 면만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김중 어르신 따님의 이름인 김소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 어느 날 김중 어르신 신경과 약을 서울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오면서 냉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도 먹으라며 억지로 권했는데 냉면이 떡이 되어 있었고 맛도 없었지만 억지로 겨우 먹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연의 태도가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는 배달 음식을 골고루 잔뜩 시켜서 저에게도 먹으라고 권했는데 아랫사람에게 선심 쓰듯이 저를 떠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예민한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다며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고기를 큰 접시에 잔뜩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은 저에게 불을 과시하듯 이마트나 느티나무 마트에서 대량의 쇼핑을 해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끔 김중 어르신 배우자와 김소연은 대학병원 진료를 다녀오느라 김중 어르신과 저만 집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이 되기 전에도 김소연과 어르신 배우자가 대학병원에 가 있는 동안 광교 재가센터에서 정희경 팀장이 추석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김중 어르신 케어 때문에 정희경 팀장과 잠깐 이야기만 하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소연이 화가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집안 CCTV를 보고 있는데 정희경 팀장이 찾아온 것을 본 것입니다. 왜 김소연 자기가 없는데 방문을 했냐며 뭔가 들킨 것처럼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언젠가 정희경 팀장이 근무도 없는 토요일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김중 어르신 딸인 김소연에 대해서 이상한 여자 아니냐고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김소연을 이해하려고 했고 정희경 팀장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희경 팀장은
김소연이 우리 선생님에게 작업을 걸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희경 팀장은 저를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비웃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정희경 팀장이나 김소연은 우리 선생님과 저를 갈라놓기 위한 한 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교 재가센터와 김중 어르신 가족은 악마 홍창표와 그 악당들의 악행을 위한 이용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김중 어르신 배우자인 서순옥은 저에게 정말 친근하게도 칭찬도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순옥은 저에게 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결정적인 언행, 순간을 트집 잡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서순옥이 저와 대화하면서 핸드폰 옆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녹음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서순옥과 대화하면서 악마 홍창표 어미가 서순옥과 내통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서순옥을 통해서 악마 홍창표 어미는 검정깨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든 저는 그 검정깨를 집에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순옥은 자신의 남편을 이용해서 저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매일 방문해서 제일 먼저 김중 어르신의 기저귀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서순옥은 김중 어르신이 밤새 싸놓은 기저귀를 제가 오기 전에 김중 어르신에게 채워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소변을 보았는데 교환을 해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피부가 엉망이 될 텐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순옥은 김준우 어르신이 이렇게 소변이 엄청 많이 볼 정도로 정력이 아주 좋다는 것을 저에게 일부러 강조하는 성폭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중 어르신의 성기를 돋보이도록 약물을 쓴 것인지 모르지만 소름이 끼치도록 하며 저를 자극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한 김소연은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는 점점 젊어져 가고 있네. 엄마는 주름이 쭈글쭈글한데 하며 저를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르신을 휠체어에 앉히는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일부러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저에게 힘으로 밀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화를 내며 휠체어에 태울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수원옥은 아쉬워하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김중 어르신에게 넘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날이 기억나는데 그날 서순옥은 김중 어르신에게 약을 과하게 먹여 사고가 났던 겁니다. 왜 서순옥이 김중 어르신에게 일부러 그랬냐면 저를 놀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날 김중 어르신을 휠체어 태우면서 휠체어를 뒤에서 잡고 있던 서순옥이 제가 김중 어르신을 휠체어에 앉히려고 하니까 일부러 뒤로 살짝 빼면서 겨우 걸쳐지게 하면서 호들갑스럽게 깔깔거렸습니다. 그리고 김중 어르신 식사를 드리는데 입으로는 열심히 씹는데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김중 어르신은 약 때문에 삼킴 기능이 마비된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인지 그 다음 날에 악마 홍창포와 그 악당들의 꼭두각시 김소연이 우리 선생님에게 테러를 한 겁니다. 김소연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사망케 했습니다. 저는 사람 외모를 비하하는 사람은 아닌데 악녀 김소연에 대해서 막말해 보겠습니다. 김소연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에게 이혼을 당할 정도로 매력이 없는 비계덩어리 여자입니다. 그리고 김소연은 젊은 나이에 당뇨병에 시달리면서도 개걸스럽게 먹는 것밖에 모르는 개돼지 같은 무내녀입니다. 김소연은 집에서 항상 널브러져 있었고 청소나 정리 같은 것은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살짝 열려진 김소연의 방안은 쓰레기통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표독하게 무시하며 밟아버리고 환호하며 저의 남자를 죄책감도 없이 빼앗아버리는 악녀 김소연입니다. 악녀 김소연의 테러가 성공한 것은 악마 홍창표와 그 악당들과 그들 편인 경찰들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소연은 우리 선생님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악마 홍창표와 그 악당들은 우리 선생님을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3년 동안 줄기차게 악마 홍장표와 그 악당들은 우리 선생님과 저에게 악행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우리 선생님을 악마화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며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의사로서 일을 못하도록 우리 선생님이 소유들을 파괴시키며 악마의 웃음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게서 저를 빼앗기 위해 갖은 술수를 주고 제가 다른 남자에게 유혹당하게 하도록 수많은 함정들을 파놓고 있습니다. 악마 홍장표와 그 악당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신들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악마 홍장표와 그 악당들은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악마 홍장표와 그 악당들은 우리 선생님과 제가 받은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게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악마 홍장표와 그 악당들과 김소연에게 무고죄로 소송해서 갚아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경찰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진실을 깨달을수록 더욱 믿고 섬길 수밖에 없는 저만의 영웅이시며 유일한 남편인 우리 신진엽 선생님이 항상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지금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이미 악마 홍장표와 그 악당들은 저를 집단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심진엽 선생님은 무력으로 권력으로 밀어버리고 저를 집단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악마들입니다.